안녕하세요. 클래식어학당입니다. 서유럽의 음악은 20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전과 현대로 나뉩니다.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이렇게가 다 다른 스타일들이긴 한데요. 그거를 통틀어서 고전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을 수가 있고요. 이 20세기 이후가 이전하고는 음악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우리가 앞서 강조했었던 조성입니다. 중세 천년을 지나서 17세기 바로크로 진입하는 과정이 조성 체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긴 과정이었고요. 일단 그 시스템이 자리 잡고 난 뒤에 적어도 한 300년 정도는 서유럽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성음악을 얘기하고요. 이 조성음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음악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처럼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사용하기 쉽고 거부감 없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조성음악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에서는 20세기 이후에 이 조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편하고 좋은 거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부수고 없애버렸던 것일까?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도 보면요, 헤어진 연인의 편지를 신발 상자에다 넣고 봉인하는 거 하고요, 굳이 이거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너무 옛날 비유라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으로 하면 SNS에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비공개로 돌리는 거랑 굳이 그거를 다 지우는 거랑의 차이인 거죠. 뭔가를 굳이 완전히 지운다는 행위는 그만큼 나한테 있어서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구 문명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신화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었잖아요. 서유럽에서는 음악이 우주의 질서고 신의 권능이었죠. 그래서 서유럽의 음악의 역사라는 것은 일단 그 신과 우주의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들이 그 신들의 신성한 언어에다가 인간의 욕망을 채워 넣는 방향으로 이 음악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거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조성 음악인 거예요.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꽤 복잡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조성 음악의 핵심이 이 오도권 관계인 것을 봤었죠. 조성들이 일정한 간격과 순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게 조성음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들었던 드뷔시가 낯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드뷔시 음악에도 조성이나 화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사라지면 위계질서가 사라집니다. 위계질서가 사라지면 방향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다 아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낯설었던 거죠. 이보다 한 발짝을 더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나마 따로따로라도 존재했던 각각의 개별적인 조성들마저 사라져버리고 아예 음들이 낱개로 정처 없이 흩어져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바르톡의 음악은 이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에는 음악이란 게 너무 낯설게 변해버려서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냥 듣기 괴로울 뿐이에요. 아니면 챌린지 삼아서 들어야 하거나 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 왜 그렇게 꼭 조성을 없애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세기가 유럽 사람들한테 어떤 시기였고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럽이 멀리는 14세기 르네상스부터 가깝게는 18세기 계몽사상이 대두되면서,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자기들이 쌓아온 이 지식과 기술과 모든 문화, 문명이 가장 완전하고 강하고
아름답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그런 자신감 또는 오만으로 때로는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약탈하면서까지 자기네들이 그렸던 이상향을 쫓아서 쭉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점에서 만난 게 세계전쟁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발전된 기술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했던 게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전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로 사람들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인본주의적 이상을 스스로 배반하는 걸 목격했던 것이 이 20세기인 거죠. 우리가 보는 드뷔시나 바르톡 같은 음악가들이 이제 막 그 입구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기의 음악들입니다. 그동안 음악이 서유럽에서 해왔던 역할은 자기네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고 믿었던 그 유토피아, 이상향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예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과 기술로 조율해서 만든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었잖아요.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으로 그 어떤 갈등이나 고난도 해결할 수 있고 작은 의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해서 나아가면 깨치고 끝내 이기리라, 이 서사를 보여주는 게 이 조성음악의 세계였다고요. 그런데 예술가들이라는 게 그 예민한 감각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대의 전율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였던 이 시대에 제국의 심장부에서 어떤 예술가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기도 했고요. 드뷔시로 대표되는 프랑스 쪽 예술가들은 그런 이상주의적인 관념의 세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혹은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감각뿐인 거죠. 워낙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지지는 않는 음악이라서 지난달에 들었던 드뷔시의 음악이 벌써 좀 아득하게 느껴지실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뷔시 음악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들으셨던 게 드뷔시의 영상 2권이고요. 오늘은 드뷔시의 영상 1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1권에도 세 곡이 들어있는데 첫 곡이 물에 비친 영상, 두 번째가 라모를 기리며, 세 번째가 움직임입니다. 특히 물과 움직임이라는 소재는 인상주의 화가들이나 시인들, 음악가들이 모두 천착했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인상주의 그림에서 많이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고요. 물하고 같은 맥락으로 거울이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가들이 물의 풍경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실제 풍경이 아니라 물에 비친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바라봤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현실을 쥐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이란 게 너무 덧없고 불안정하고 아무것도 고정돼 있지 않아서 그 인생을 손에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울에 비친, 물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데 동시에 흐릿합니다. 똑똑히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연히 어디서 바람이라도 불어오고 누가 돌멩이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면 이 모습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끊임없는 움직임들이 이 환영 같은 인생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찬란하게 빛나게도 합니다. 화가들이 그걸 이런 순간으로 포착을 해낸 거고요. 시인들은 또 언어를 가지고 그런 삶을 노래를 할 때 드뷔시는 그 환상, 환영 같은 삶의 모습을 이 소리의 이미지로 담아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이환영의 연주로 드뷔시의 영상 1권 중에서 물에 비친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